네,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국제문 수석 매니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뉴욕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을 했고 또 유가는 또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또 정석적인 그런 흐름을 좀 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뉴욕 증시가 3일 만에 반등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전일에는 상당히 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전전일만 하더라도 가장 그러니까 모든 연준 의사들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강하게 올려야 된다. 양적 긴축을 서둘러야 된다 했는데 가장 비둘기적인 그러니까 물가가 높더라도 금리 인상은 좀 천천히 가져가야 된다고 했던 이런 가장 비둘기적인 브레너드 이사마저 양적 긴축을 해야 된다. 금리를 빨리 올려야 된다 하면서 시장이 하락을 보였었고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됐는데 전일은 이와 반대로 가장 먼저 매파로 선언을 했었고 그리고 작년부터 가장 먼저 금리를 강하게 올려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대표적인 매파 성향의 세인트 루이스 블러드 총재가 이와는 반대로 주가가 떨어지니까 이제 양적 긴축이 어느 정도 된 것 같다는 약간 좀 긍정적인 그런 메시지를 내세우면서 주가가 이제 하방 정지선을 견고히 하면서 투자 심리가 약간 안정되는 그런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을 보실 때 5월 달에 FOMC 회의 전까지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 때마다 시장에서는 높은 금리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세게 올린다. 그다음에 양적 긴축도 서둘러야 된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면서 시장의 상황을 보다가 주가가 강하게 떨어지면 이번에는 이제 어느 정도 하방정직선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블러드 이사 같은 또 다른 이사가 나와서 이제 시장을 좀 약간 긍정적인 그런 비둘기적인 발언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연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당분간 5월 전까지는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이런 강도 높은 긴축 스트레스 발언 그리고 주가가 상당히 크게 떨어지면서 시장에 상당히 투자 심리가 위축되거나 뭐 불안하다 모든 시장의 스탠스가 상당히 부정적인 스탠스가 나오면서 시장이 부담스러우면 오히려 이제 비둘기적인 연준 이사의 발언이 나와서 시장을 약간 좀 안정적인 스탠스로 끌고자 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당분간 5월 FOMC 회의 전까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대비해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매파적인 성향으로 좀 불렸던 블러드 총재가 이제 좀 비둘기적인 발언을 좀 통해서 긍정적인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또 어떠한 매도나 매수세에 좀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 대해서 지금 보면 일부의 어떤 메이저 매니저들도 이런 점을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오르게 되면 포트폴리오 중에서 일부 좀 물량을 줄일 만한 게 없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이제 가장 성장성 있는 종목 쪽으로 사놓는 게 어떨까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이 이미 시장에서 약간의 공식화된 것 같고 한편으로 봐서 이런 점들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시장의 구조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당분간 이런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여기에 또 중국의 상해마저 심각한 봉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러면은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 문제도 지금 상당히 길어지고 있는데 이런 점들이 지속된다면 당연히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어쩔 수 없이 세게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5월 달에나 6월 달에 금리를 세게 올린다. 그렇다면 그때 이제 상황 봐서 주가가 크게 떨어진다면 그다음에 연준이 어떻게 시나리오를 전개할까? 아무래도 전일 이런 주가가 안 좋으니까 당장 매파적인 브로드 이사마저 나와서 상당히 오히려 이제 반대로 비둘기적인 어떤 코멘트를 날렸다. 이런 점들은 설사 이런 모든 시장의 구조가 상당히 좋지 않게 흘러가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금리를 강하게 올리는 상황에서 주가가 만약에 크게 조정을 보였다. 그렇다면 이제 FOMC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주가가 크게 조정을 보이는 이런 내용들은 오히려 미국 국민들에게 또 다른 어떤 바이든 정부의 불신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나와서 주가가 크게 떨어진다면 연준에서 분명히 그런 코멘트를 할 것 같아요. 뭐냐면 시장의 금리를 이제 세게 가져가기보다는 시장의 어떤 경기적인 펀더멘털을 고려하면서 안정적으로 서서히 가져가겠다는 그런 코멘트를 내세우면서
주가를 다시 어떤 안돌레리 성격으로 되돌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이런 점들을 여러 가지를 내용으로 봐서 최악의 극으로 가지 않는 이상 주가가 어떤 떨어질 때마다 연준의 스탠스는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들이 하반기로 갈수록 주가가 상승 방향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고 떨어질 때마다 가장 성장성, 그다음에 영업 펀더멘털이 가장 좋은 쪽 이런 종목군으로 펀더멘털을 좀 재고려해서 가지고 가는 이런 전략들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주가가 빠지는 상황에서는 성장성 있는 이 종목을 조금 지켜보시라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국제 정세가 좀 어지럽다 보니까 특히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아직도 좀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잖아요. 어떤 영향을 더 미칠까요, 앞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가 러시아 사태가 네. 생각보다 또 다른 양상으로 상당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협상을 지금 해야 되는데 터키 쪽에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시간이 길어지면서 뭐 러시아도 협상을 하는 조건으로 자기들이 원했던 땅을 내놓아라. 네.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내놓기 싫다. 이런 발언들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길어지면서 오히려 이런 점들이 세계적인 어떤 공급망 축소, 다시 한번 물가를 상승시킨 이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신흥기기 우리나라 쪽에서는 이런 원재료를 수입을 해서 모든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해야 되는데 이런 점들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상당히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좀 계속 시장 스탠스를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전일 뉴욕 증시는 주가가 계속 뭐 이런 상황으로 봐서는 주가는 더 추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일 같은 경우는 어떤 매파적으로 분류되는 그런 블러드 총재가 약간의 좀 긍정적인 발언을 하면서 주가를 되돌려 놓기는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시장에서는 이런 우크라이나 문제가 진행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어떤 매니저들은 올라올 때마다 주식을 좀 팔지 않았나. 그래서 3일 만에 주가는 올랐다. 하지만 화려한 상승은 아니었다. 이런 점들이 지금 그림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러시아 문제가 빨리 해결이 돼야 되고 뭐 일각에서는 지금 과거에 2차 전쟁 때 러시아가 독일 나치에서 승리를 했던 기념일이 5월 8일이었나요? 그래서 러시아 쪽에서는 그때까지는 빨리 어떻게 좀 끝맺고 싶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 전까지는 그때까지는 좀 계속 이게 이어질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대한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봐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어떤 그 러시아 가뜩이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공급망 우려에 따라서 물가가 높아서 이미 어쩔 수 없이 지금 금리를 강하게 올리면 안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가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서 또 여기에 공급망 축소, 물가를 더 치솟는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악영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악재만 지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높은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면서 우크라이나 문제 여기에서 또 계속 사태가 지속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공급망 불안이 계속 이어진다면 주가에 대한 스탠스는 하방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이런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스탠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뭐 선뜻 사고 싶어도 뭐 저가에만 살려고 그러고 있고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사는 멘트가 없기 때문에 이런 구조로 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주가는 하방보다는 하방 쪽으로 많이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어떤 우크라이나의 어떤 그 장기적인 이런 내용들이 시장에 상당히 부담을 주는 그런 이슈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높은 인플레이션이 이제 장기화되면서 거기에 또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성까지 또 함께 가져가고 있는 현재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준이요 또 공격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여전히 지속될 예정이다라는 일각의 시선도 있는데요. 어떻게 또 풀어 나가실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여러 가지 구조 속에서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생각보다는 여러 가지 악재가 한 번에 터지면서 지금 상황이 가장 힘든 그런 국면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으로 봐서는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고 다만 또 다른 시나리오는 이전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내용들인데 3월 달만 하더라도 모든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50bp로 포커스를 맞춰져 있었고 주가는 그에 따라서 미리 떨어졌는데 정작 파월 의장은 결정적으로 3월 달에 25bp밖에 올리지 않았다. 이런 점들은 역시 연준의 FOMC에서는 과거에 두 차례 사례, 이전에 한 차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하면서 말 그대로 잃어버린 2년, 3년 주가가 끝없이 추락했다는 모습을 보아왔었고
또 다른 측면에서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어떤 주위에서 금리를 강하게 올려라라는 정부의 강력한 압박 이런 내용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어떤 공격적인 금리 인상보다는 천천히 가져가면서 끝내는 경기도 살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네. 지금 파월 의장 쪽에서는 두 번째 사례 그런 시나리오를 나름대로 마음속으로 가져가고 있는 게 보여집니다. 무슨 네. 말씀이냐면 인플레이션이 아무리 높더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경기가 가장 중요한 게 살리는 게 목표다. 이런 점으로 마음속으로는 금리적인 스탠스를 경기적인 밸런스를 충분히 살리면서 천천히 가져가고자 하는 그런 시그널이 상당히 마음속에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시장에 대해서 연준 이사들이 모두가 나와서 강력한 메시지를 보이면서 물가를 잡기 위한 이런 스탠스를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여전히 지속하겠다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주가가 마치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주가가 오르기만 하면 오히려 일부러 떨어뜨리려는 그러니까 금리 인상 시그널이라든가 그다음에 과거에 있었던 어떤 양적 긴축 심지어는 전에도 말씀드렸던 2017년 19년보다 오히려 더 빠른 대차 대조표를 축소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보다 더 강력한 양적 긴축도 해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여러 가지 메시지만 보게 되면 주가는 무조건 떨어져야 된다. 네. 그러니까 높은 인플레이션을 어떤 주가를 떨어뜨려서 해결하려는 이런 메시지를 강력하게 아직 5월 달에는 어떻게 결과는 안 나왔지만 지금 그런 시그널을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5월 달에 강도 높은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고 네. 뭐 그 전에 주가가 미리 떨어져 준다면 5월 달에 가서는 금리 인상 스탠스를 천천히 가져갈 가능성도 높은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네. 당분간 모든 시나리오들 그러니까 지금의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러시아 사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5월 달에는 일단 금리 인상을 강하게 하고 보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보고 그 이후에 어떤 정책 스택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그림 시나리오가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대비하고 시나리오를 준비하면서 현재 매매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전일장은 좀 상승을 했던 뉴욕 3대 지수인데요.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주가 하락폭의 변동성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예의주시하면서 투자 좀 꼼꼼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럽 증시는요, 어제 좀 반대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가는 가장 매파적으로 얘기가 됐던 네. 블러드 총재의 오히려 반비둘기적인 얘기인과 함께 반등을 보였던데 네. 오히려 유럽 증시는 하락세를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22 유럽 쪽에서 통화정책 스탠스 쪽에서는 오히려 매파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제기되면서 유럽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떨어져야 되고 유럽도 양쪽 다 떨어져야 되는 그런 구조인데 네. 유럽 쪽에서는 역시 예상했던 대로 이제 그동안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미국이 양적 긴축을 하고 금리를 올리더라도 유럽에서만큼은 좀 금리 인상 스탠스를 좀 천천히 가져가고자 했던 그런 22 통화 정책에서도마저도 이제 매파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흘러나왔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당연히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미국도 사실은 주가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네. 오히려 좀 매파적인 그런 블러드 총재의 시장의 어떤 달래기 정책 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미국은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상당히 좀 러시아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런 내용들로 봐서는 전 세계 증시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그림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려면 역시 뭐 러시아 문제가 빠른 속도로 좀 매듭이 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지금 높은 물가 이 부분들이 12월 달에서 1월 달만 하더라도 약간 좀 고점이 낮아지면서 시장에서는 피크아웃 가능성 그래서 이제 3월 달이나 5월 달에 금리를 이렇게 피크아웃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리를 좀 천천히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예상치 못한 그런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물가가 또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유럽 증시에서마저도 22에서 이제 매파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유럽 증시도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증시가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꼬이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시장의 메이저급 매니저들도 뭐 떨어지면 사겠다 이 정도지 지금 이 상태에서 물가가 높고 그리고 당장 금리를 강하게 올릴 수밖에 없는 이런 스탠스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는 어떤 변동성을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들을 유럽 증시도 전혀 이렇게 보여준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금리 인상 스탠스를 좀 천천히 가져가려는 움직임이 유럽 증시에 좀 나타나서 좀 일제히 하락을 한 모습인데요. 자, 아시아 증시도 좀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같은 영향을 받았을까요? 그렇습니다. 특히 아시아 증시는 미국이 금리 인상 스탠스를 가져가겠다. 그다음에 지금 높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미국에서마저 이렇게 금리 인상이 시작되게 되면 사실은 소비로 인해서 미국의 소비로 인해서 어쩌면 특히 우리나라 그리고 신흥국 쪽이 미국 쪽에 수출을 해서 GDP 확대에 따른 어떤 매출 신장을 기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뭐 금리 인상, 높은 인플레이션, 미국의 어떤 소비 투자 심리 위축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이제 특히 아시아 신흥국 쪽에서는 외국인들로 하여금 주식을 팔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증시도 모두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우리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의 스탠스 미국이 금리를 높이는 상태 그리고 소비자에 대한 위축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면 네. 어쩌면 우리나라의 어떤 수출 둔화 우려감 이에 따라서 기업 실적에 대한 펀더멘탈 우려 그리고 외국인들로 하여금 전일도 그랬지만 네. 팔고 떠나는 팔고 달러 미국 쪽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미국의 금리 인상 스탠스 하나로 인해서 어떤 아시아 증시 특히 신흥국 증시가 네. 동반적으로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그림들은 과거에도 항상 그랬었고 그래서 미국 쪽이 항상 돈을 풀고 유동성이 넘쳐나면 아시아 증시가 상대적으로 강했고 이제 미국이 긴축으로 돌아서고 있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이 지속되는 시기에는 항상 아시아 증시가 약했다. 이런 점들이 지금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강도 높은 긴축 이런 점들이 우리나라 증시가 싸다, 펀더멘탈이 싸다 이런 점보다는 오히려 이런 위험 자산을 피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외국인들이 팔고 떠나는 이런 모습들로 나타났기 때문에 역시 이제 어떤 미국의 그런 긴축 스탠스가 나올 때마다 아시아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동반적으로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는 게 보여집니다. 네, 이제 아시아 증시가 또 이런 미국 긴축 가속에 좀 영향을 받았는데요. 근데 이런 약세장이 또 아시아에서는 중국 코로나 확산 여파로도 좀 묶일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상해가 예상치 못한 코로나 확산이 지속되면서 이제 봉쇄 가능성, 뭐 이전에는 약간 스탠스를 천천히 가져가다가 지금 심각한 봉쇄 수준까지 이르렀는데 네. 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 쪽에서도 피해를 상당히 보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중국 쪽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어떤 화장품을 비롯해서 수출 쪽에 상당히 높아지는데 이런 점들이 어떤 가장 큰 매출처인 상해에 대한 봉쇄 이런 점들은 우리나라의 어떤 수출 대 스탠스에 대한 부담 그리고 상해 쪽에 진출해 있는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 특히 가장 성장성이 높다는 테슬라 같은 경우도 뭐 상해 쪽에 일부 공장 가동 중단 이런 점이 지속되게 되면 세계 시장의 한 축인 미국의 어떤 기업적인 스탠스 이런 쪽이 상해 공장에 대한 봉쇄 여기에 따라서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가능성 그렇다면 다시 한번 공급망 축소 우려감들 뭐 성장 펀더멘탈 둔화 또 꼬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시장이 어떻게 예상치 않게 상반기에 모두 다 악재가 좀 나온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엊그제만 하더라도 어떤 미국과 영국이 이제 이런 코로나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피크 치면서 서서히 벗어난 듯 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 쪽에서도 확산 그리고 그렇죠. 중국이 가장 심한 확산 그리고 중국 쪽에서 가장 큰 어떤 그 성장 쪽에 한 축을 담당하는 상해 쪽에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일부 공장 가동이 또다시 중단 이렇게 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어떤 성장 가능성이 둔화된 이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또 하나가 축이 꼬이면서 오히려 이제 공급망에 있던 우려감 또다시 인플레이션 우려감들 이런 점들이 꼬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점들이 오히려 지금의 시장이 금년 들어서 어쩌면 한편으로 봐서는 가장 힘든 이런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비축유를 추가 방출한다는 이런 계획, 또 상하시 전면 봉쇄 이제 국제 유가도 좀 휘청였는데요. 글로벌 상품 시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TI 브렌트유 뭐 금 가격
지금은 상승을 했는데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유럽과 미국 쪽에서 러시아산 가스라든가 네. 뭐 석탄 수입을 금지하자. 그러면서 이제 특히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8월까지 러시아산 석탄을 금지하려고 그랬다가 물론 또 금지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네. 이에 따른 우려감들 그러니까 지금 뭐 러시아 쪽에서 나오는 그런 뭐 가스라든가 이런 쪽을 뭐 중단하려고 했다가 뭐 다른 쪽에서는 뭐 수입하고자 하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들로 함께 상당히 좀 부담스러웠지만 여기에 따라서 미국이 또 즉각 뭐 사우디 쪽을 통해서 또 심지어는 그동안에 가장 봉쇄했던 이란 쪽을 통해서도 이제 비축유를 갖다 방출하자. 네. 뭐 그런 내용과 함께 어떤 에너지 가격 안정화를 시키려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주가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 문제가 사태가 정당 분위기가 안 좋은 쪽으로 연출되면서 유가가 급락세를 보이면 뭐 주가가 약간 반등하는 모습들, 또 유가가 올라가면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들인데 지금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더 꼬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문제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주가도 상당히 부담스러워야 되고 마치 유가 문제도 이제 뭐 당장 뭐 걸어 잠그고보다니 여러 가지 이제 스탠스가 우려와서라서 일시적으로는 뭐 금지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 글쎄요 뭐 결과적으로 지금 한편으로 봐서는 이제 유럽 쪽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거의 뭐 40% 넘게 러시아 쪽에서 여러 가지 이제 에너지를 갖다가 수입을 해서 이런 물건들을 제조해서 파는 쪽이었는데 러시아 쪽이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제 중장기적으로 갈수록 지금 미국과 러시아, 유럽 쪽에서는 이제 러시아 쪽보다는 미국 쪽에 에너지를 갖다 수입을 하고 또 이제 뭐 사우디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LNG 선으로 수입을 하고 이런 쪽으로 그림을 가져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는 이제 친환경 쪽을 빨리 서두르자.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쪽과 맞물려서 지금 뭐 우리가 주식하는 입장에서 종목 가이던스도 이런 쪽으로 포커트를 두면서 보는 전략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러시아 제재에 따라서 비축유 방출 계획 등으로 유가가 출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러시아 관련해서 이제 이런 기사도 있잖아요. 이제 미국에 따르면 좀 우크라이나에 배치된 러시아 부대 3분의 1이 무력화되면서 이 돈바스 지역 우크라이나군을 포위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갖다 침공하면서 상당히 빠르게 끝내기를 원했는데 네. 지금 의외로 우크라이나가 생각보다 강하게 저항을 하고 있다. 그래서 러시아가 다시 한번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뭐 키예프 지역의 군사를 빼서 지금 돈바스 지역으로 집중한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좀 뭐 거셌다. 글쎄요. 그 이면에는 과연 미국 측이 어느 정도 뭐 군사적인 지원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크라이나가 생각보다 강하다.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뭐 일부 지역에서는 상당히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돈바스 쪽으로 우회를 해서 이쪽으로 좀 새롭게 집결해서 한번 겨냥을 한번 해보자.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글쎄요. 지금 한편으로 봐서는 협상으로 인해서 이 부분들을 빨리 이제 마무리 짓고 끝내고 평화 쪽으로 가야 되는 마당에 러시아는 끝까지 이제 뭐 다른 쪽, 자기들이 이제 그동안 불합리한 쪽을 이제 철수시키고 뭐 유리한 쪽으로 한번 가져가서 집결시키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점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은 한편으로 봐서는 이제 뭐 엊그제만 하더라도 터키 쪽에서 뭐 협상 기대감이 높았는데 또 한편으로 봐서는 끝내 뭐 전체적인 내용보다는 이제 본인들이 가장 원했던 그 지역은 꼭 탈환하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지는 않는 게 보여지기 때문에 글쎄 이런 점들은 당분간 러시아 사태 문제가 좀 길어지지 않을까 이런 점들을 보여주는 상당히 좀 아쉬운 그런 내용들이어서 물론 뭐 5월 9일까지는 빨리 끝내겠다 뭐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도 있지만 조금 전에 다시 한번 러시아가 어떤 군사적인 문제를 재검토해보자 다시 한번 군사를 집결해서 비치하자 이런 내용들은 다시 한번 러시아 문제가 적어도 4월달 뭐 우선은 좀 장기전으로 가는 모습들이 연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협상의 진전이 조금 희미해진 러시아 사태입니다. 조금 빨리 좀
그 협상 기대감들이 더욱 더 부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업종 좀 차별화가 지속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전일 미국 주식이 전체적으로 최근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2, 3일 정도 하락하는 가운데 비교적 상당히 좀 견조하게 상승을 보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시장을 보게 되면 역시 종목 차별은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은 오르내리는 가운데 매물이 출회되는 가운데 종목별 차별화가 있다. 그래서 전일 미국 같은 경우도 이런 그 유통업종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 인플레이션이 있다 하더라도 가격을 소비자에게 전가를 시키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먹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들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필수 소비재, 음식료 업종들 이런 부분이 해당될 것 같고 전일에는 역시 그동안에 40년 넘게 배당을 주었던 뭐 코스트코라든가 월마트 이런 쪽이 견조한 상승을 보였다. 우리나라 시장도 전일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서 역전이 소비재, 소비 쪽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들. 그래서 필수 소비재 업종이 전일 견조하게 반등세를 보였다 이런 모습들이고요. 특히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최근에 코로나 확산 여기에 이제 코로나가 뭐 알파, 베타, 감마까지 이어지면서 최근에는 오미크론, 스텔스 오미크론 이어지면서 그렇죠. 이와 관련된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계속해서 더 나아질 수밖에 없고 이는 곧 매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제약바이오 업종들은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로 일어난 이런 자금을 가지고 다시 한번 R&D 투자를 해서 이제 신약 개발에 힘쓰는 그러니까 이제 한쪽으로 봐서는 어떤 그 인류의 어떤 수건 사업인 우선당 예기치 않았던 코로나로 인해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향후에 우리 이제 암 치료라든가 이런 질병 치료에 대비하는 모습들이어서 결과적으로 어떤 인간의 소중함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다시 한번 미국 시장에서 부각되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전일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런 일부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 여전히 전체적으로 종합주가에서는 매물이 출회된다. 떨어지는 모습들 종목별로 계속 떨어졌지만 조금 전에 이런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오히려 가격 정가를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사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강한 기업들, 필수 소비재 업종들 그리고 이번에 어떤 코로나를 통해서 인간의 소중함 더욱더 어떤 그 미래를 위한 이런 그 시그널들 이런 점들을 비해서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들 그리고 여전히 성장 가능성 우리가 이미 뭐 실적이 가이던스가 나와 있는 친환경, 뭐 전기차 관련주들 이런 쪽 이런 세 가지 테마 업종들은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주가지수가 매물이 출회되면서 힘들더라도 이런 종목별 장세는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눈여겨보셔야 될 점들은 종목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종목이 가는 게 아니고 성장성이 있거나 지금 같은 인플레이션 쪽에서 수혜를 드리는 이런 일부 종목만 올라가는 거를 미국 시장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과 연출해서 우리 시장도 이런 전략으로 가져가는 전략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필수 소비재 관련 음식료 업체 등이 좀 견조한 상승률을 보였던 지난 미국 장이었고요. 또 여기에 이어서 제약바이오주 그리고 친환경 그 관련주들까지 좀 눈여겨 보시라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증시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 장에서는 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보합권에서 좀 등락을 엇갈렸었는데 어제는 1%대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또 어떻게 이어나갈 것 같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전일에 이렇게 하락세를 보였고 전일 미국 증시도 사실상 전체적으로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세를 보였고 유럽 증시도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은 외국인들 움직임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일 미국 증시도 보셨지만 여러 가지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매파적인 블러드 총재도 시장의 어떤 달래기 더 이상 뭐 하락하는 그런 바운스를 갖다가 방어하려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3일 만에 반등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도 장 초반 어떤 조심스럽게 미국 시장에 이어서 반등 가능성은 높다고는 보여집니다. 하지만 오후로 갈수록 아무래도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시장은 시장에 대한 실마리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 시장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이야기들 그러니까 러시아 문제라든가 이런 높은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들이 빨리 해결이 돼서 미국 시장에서 가급적 금리 인상 스탠스를 천천히 가져가야 외국인들로 하여금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매수를 하고 싶은 그런
스탠스가 나오는데 지금의 시장의 큰 그림들은 미국 시장에서 여러 가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5월 달에 금리 인상을 크게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은 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미국 시장 같이 주가가 올라간다 싶으면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눈여겨보시고 주가가 또 반대로 계속해서 떨어진다. 그러면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주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오늘 시장은 미국 시장에 이어서 3일 만에 상승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장 초반 조심스러운 상승은 예상되지만 우호로 갈수록 지금 시장에 대한 구조는 밀릴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종목별로 미국 시장이 전일 필수 소비재 음식료 그리고 제약 바이오 그다음에 테슬라를 중심으로 2차 전지, 배터리 업종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스탠스에 관심이 높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도 전일에 이은 전일 시장도 보게 되면 전체적인 시장이 대부분 매물이 출혈되면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들 그런 소재 관련주들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LNF를 비롯한 2차 전지 관련주 그다음에 음식료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 일부 바이오 업종들이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 전략을 가져가는 입장에서는 뭐 중장기적인 스탠스로 이런 종목을 가지고 가시는 전략을 취하시거나 아니면 단기적인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종목들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 상당히 좀 발빠른 트레이딩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전략이 뭐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5월 FOMC 회의 전까지는 당분간 이런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갔다. 며칠 만에 올라갔다 싶으면 일부 주식을 좀 물량을 줄여 현금을 만드는 전략으로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주식이 반대로 며칠 동안 떨어졌다 싶을 때는 가장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이런 스탠스에 있는 종목을 좀 교체해서 가져가는 이런 전략을 구체화하시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필수 소비재, 또 제약 바이오, 또 2차 전지 관련주 이 세 가지 섹터 조금 더 지켜보시라는 말씀 주셨고요. 또 5월 FOMC 전까지 변동 성장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투자에 좀 유의하시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이른 아침에 나오셔서 저희에게 도움 말씀 주신 국제민 수석 매니저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